수도권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4월이 가고 또 5월이 곧 다가옵니다. 좋은 날씨, 5월은 가정의 달, 행복한 달인데 행복하면서도 주머니가 빕니다. 예, 가장들은 돈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게 쓰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감을 좀 누리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 자녀들의 경제관은 어떤지, 자녀들의 그 용돈 관리 활용법이나 경제적인 미래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오늘 이런 얘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덕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죠. 그러려면 네, 경제교육도 잘 시켜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저축하는 습관이라든지 또는 용돈을 받았을 때 소비 지출하는 그런 습관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놔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들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부모 경제교육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우리 부모님들 한 4천여 명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설문조사한 결과 여기 보시면은 네. 자녀 경제교육을 하시는 분이 그래도 75%, 하지만은 많이 하시네요. 네. 전혀 하지 않는다가 또 25%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자녀 경제교육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본인의 어떤 경험에 의존한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고 70% 정도가 이제 답변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용돈 지급 주기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준다가 한 44% 정도, 또 1개월에 한 번은 한 38%, 필요시마다 준다라는 게 한 12% 정도 이제 됐고요. 용돈을 이제 전혀 주지 않는 부모도 물론 생활이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무려 한 35% 정도 나왔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출 소비에 대한 교육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도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제 어떤 데 쓰는지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용돈의 주 사용처가 한 50% 정도가 이제 군것질로 쓰고 있고. 네,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도 옛날에 어머님 모르게 100원, 200원 이렇게 훔쳐서 먹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미생활, PC방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는데 한 23% 정도가 이제 나가는 순이었고요. 또 어디에 나가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무려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맞벌이 부부시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힘드시겠지만 자녀 경제 교육도 신경을 현재 제대로 못 쓰는 형편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75%의 부모들이 자녀 경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는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자녀의 경제 교육에 시작을 하면 첫 단추는 사실 말씀하신 용돈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용돈의 그 관리부터가 중요할 때 용돈을 주고 어떻게 쓰는지 관리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중요성 제가 한마디로 좀 드린다면 네.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석유왕 아마 록펠러는 다 아실 텐데요. 그분은 아니시고 그분의 이제 아드님이신 록펠러 2세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질까 걱정했다. 돈의 가치를 알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했다. 나의 자녀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자녀에게 엄격하게 용돈 교육을 한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세계의 좀 유명한 부자들은 대부분 자녀 용돈 교육을 무척 중요시 좀 여기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가 가정에서 예산을 세우고 어떤 가정의 현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처럼 이 자녀의 용돈을 좀 계획하고 또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성년이 되기 전 어떤 건전한 경제 습관을 가져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계별로 우리가 용돈을 통한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걱정이 용돈을 과연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인데요. 네. 용돈 관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하죠? 자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요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가정의 트렌드가 어떤 대화와 어떤 소통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녀의 어떤 눈높이에 좀 맞춰서 너무 좀 어렵다든지 뭐 감정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눈높이에 맞춘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얻은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정도의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제가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라 자녀들과 먼저. 네네. 어떻게 대화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질문을 보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예, 첫 번째. 누구누구야, 한 달간 얼마 용돈이 좀 필요하겠니? 많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예산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네. 또 단위가 필요하다면은 일주일이 좋을까? 아니면 한 달이 좋을까? 뭐 이런 거. 자주 주세요. 우리 이제 앵커님이 자녀분이 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용돈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은 좀 해봤는지. 네. 네.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용돈을 사용하고 남으면은 또 어떻게 할까? 네. 또 뭐 1년간 좀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게 어떨까? 물론 네. 이제 자녀분들이 너무 어리면 이런 대화가 좀 어려우시겠지만요. 좀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4학년 이상이 된다면 아마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질문을 좀 하지 마시고요. 서로 이제 경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정해진 용돈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좀 용돈을 벌 수 있도록 약간은 좀 치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공부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네. 또는 뭐 살이 좀 찐 친구들이라면은 운동 시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어떤 과제를 통해서 추가 용돈을 좀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가장 좋은 것은 자녀가 이제 계획한 대로 스스로 예산을 좀 세우고 그 용돈 액수와 또 지급 시기는 부모님들이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지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처음에 용돈을 얼마를 줘야 될지, 용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래, 이만큼 용돈을 줄 테니까 네가 잘 사용해라.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잘 관리해주고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리드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네네. 어떻게 하죠? 일단 뭐 용돈을 주게 되면 네. 자녀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통장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금융 상품이 있지만은요, 네. 어렵지 않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접근할 수 있는 통장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이제 뭐 수시 입출금 통장에 용돈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적금 가입도 한번 유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돈 통장은 말 그대로 이제 자녀가 한 달간 본인이 용돈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뭐 직접 찾아 쓰기도 하지만은 뭐 부모님한테 이제 현금을 받기도 하겠죠.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이 되겠고요. 적금 통장은 자녀가 뭐 단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용돈을 좀 일부 아껴서 적금에 꾸준하게 적금을 퍼서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본인이 희망하는 것들을 좀 구입하는 용도의 통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녀 생활 경제 습관들이기를 제가 좀 뭐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뭐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이라면요, 함께 은행을 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용돈 통장과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 그 적금 통장을 같이 개설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넣어보면서 또 궁금한 것들은 거기 직원분들한테 뭐 질문도 좀 하시면서 한다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돼지저금 통장을 활용하는 것보다 자녀 입장에서는 좀 뿌듯함이 더 클 거라는 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유념할 점인데 반드시 자녀 명의로 통장을 좀 만들어 줘야 네. 됩니다. 이게 돈이 모이고 나서 부모님이 아빠가 좀 써야 된다 그러고 이제 딱 써버리면 자녀가 이제 이게 내 돈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으니까 높아심이지만 반드시 자녀 명의로 좀 만들어 주고요. 세 번째로는 자녀와 함께 저축 계획 또는 용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얼마나 모을 것인지, 이렇게 모아서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런 대화를 좀 잘 하시고요. 목표를 세워야지만 저축을 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어떤 의욕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유의점은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부모 절대로 자녀의 돈에 손대지 마셔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녀가 좀 자발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시고요. 너무 강제적으로 용돈의 얼마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또 이 공부를 또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두 가지 정도만 유념하시면요. 자녀 생활 경제 이제 습관 들이는데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제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돈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 뭐 용돈이 다는 아니고요. 자라면서 아이들이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비부터 해서 뭐 결혼 자금까지 또 집을 마련하는데도 보태 주신다면 이런 것까지 부모 입장에서는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죠. 대략 자녀가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들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금액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 이것도 이제 도표를 좀 보시면 아마도 네.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영아기에서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또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까지 뭐 최근에 자녀 결혼 자금을 많이 주시는 부모님들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대학교까지 무려 합산을 하면요 2억 6천만 원 정도의 현재 가치가 이제 든다고 합니다. 한 명당 네. 2억 6천만 원. 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2명이니까 5억 원을. 무려 5억 원 네.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네. 뭐 결혼 자금마저 평균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한 약 5,5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신입 사원들 어떤 뭐 강의를 하고 물어보면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의 거의 50%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갚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이제 대학 자금이 미리 준비가 안 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런 현상들은요. 아마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늦게 결혼한다든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이제 겹쳐지는 하나의 사회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녀 한 명을 양육해서 이렇게 독립시키기까지 부모가 참 많이 벌어서 많이 뒷바라지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2억 5천. 뭐 앞서 결혼 비용까지 하면 3억 원을 그 우리가 다 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벌고 쓰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보여주신 거 보면은 뭐 영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는 뭐 소소하게 들어가는데 대학교 때 이제 보면 학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네. 대학 학자금. 결혼할 때 또 이런 그 목돈들, 이런 목돈들은 좀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실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영학이나 고등학교까지는 어떤 이제 본인의 소득을 가지고 해결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네. 이게 대학 자금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돈 천만 원 정도의 이제 학자금들이 많이 이제 필요들 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돈들을 뭐 적금으로 내가 모아보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교육비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요. 그렇게 뭐 적합한 투자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권유드리고 자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적립식 투자 펀드 개념의 방법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빠 입장에서 한 달에 술 한 잔 좀 덜 하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좀 세워나가는 그런 생활비들을 조금씩 줄인다면 네. 뭐 그 돈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네. 많은 돈들이 모일 수 있을 텐데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기간에 따라서 또는 뭐 내가 투자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모이는 자금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내가 월 1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뭐 수익률에 따라서 한 1,400에서 한 2천만 원 가까이 돈을 모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자녀가 지금 막 태어났다. 한 20년 정도를 내가 투입이 가능하다면요. 한 3,300만 원에서 무려 6천, 한 700만 원까지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에 좀 꾸준하게 부모들이 같이 저축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분이 있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해 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입 자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2009년 5월부터 네. 이제 미성년자도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이라는 그 청약 통장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네.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손을 잡고 가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혼자 방문해도 좋은데요. 가입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요 5군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준비물은 자녀의 도장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임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또 이제 부모님 신분증 요 3개 들고 가시면 되고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이제 현재 2년 이상 불입을 했을 경우에 한 2.8%, 지금 뭐 은행 금리가 한 2%밖에 안 되니까요. 높은 금리를 주는데요.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을 이제 분양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는 가입 그 1순위도 중요하지만은 불입 금액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녀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0세 미만까지는 한 200만 원, 24회 차까지는 불입 금액을 이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무주택일 경우에 뭐 공공주택에 분양을 해서 남들보다 한 200만 원 정도의 불입 금액이 많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정리식 펀드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는 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좀 되면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짧게. 네, 짧게요. 네, 네. 예. 그래서 정리식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까운 증권사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요. 직원한테 좀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한 이 가치형 펀드라든지 네. 또는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적금, 그다음에 청약 통장, 그다음에 적립식 펀드를 제가 감히 자녀 자금 삼총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적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계획을 잡아줄 수 있고요. 적립식 펀드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 자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청약 통장은 자녀가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하나의 선물 통장, 이렇게 3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이코노미 오늘 자녀들의 경제교육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뭘 준비해 주어야 할까? 물론 뭐 세부적인 얘기는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략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덕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